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서 단기적인 악재 해소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저가에서 현재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아쉽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하락시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지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던 요인들을 본다면은 바로 얼마 안 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스텝, 예상했던 빅스텝이 이미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2.25%로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은행주입니다. 그죠? 금리 인상 시에 예적금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은행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고요. 또 대출이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좋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쪽에는 좀 수요가 줄어들 뿐더러 이런 이제 자금들이 은행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과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금리 인상은 또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불리 뭐 우상향 추세로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관망 추세를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결국에는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전월 대비해서 또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 발표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이제 소매 판매 지수 발표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 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방향성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예측 부분들은 오늘 이제 밤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자체는 금리 인상이 완전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일 CPI랑 이제 그 목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요 두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이제 그 지표를 보고 한번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소폭이라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안정화보다는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 오늘 한번 또 어떤 종목이 포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위 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방어형 AI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웹스, 센트럴모텍, 유일로보틱스고요. 웹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전에 10시 25분에 4%라는 수익을 또 체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을 3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지금 4, 32, 12% 그리고 총 지금 16%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수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할 때는 하락장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까지 굉장히 좀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웹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동차 내장재를 이제 만드는 부품 회사인데 그 최근에 이제 국내 그 최초로 그 개발한 고분자 이제 신소재 기술을 지금 통해서 이제 그 공원 조성 사업 예전에 좀 참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전 필터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승할 때 테마는 보통 이제 수전 필터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자동차 테마로서는 그렇게 상승을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더 우위에 있는 테마는 수전 필터로서 훨씬 더 인식이 좀 많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오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한 상승 배경이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유추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광교장 정수장에서 이제 유충이 이제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웹스가 수전 필터 관련주로서 지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딱 들어도 이게 뭐 유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일시성 테마의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유충이 갑자기 엄청나게 확산이 되지 않고서는 수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수요가 급격하게 늘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단기적인 거면 주가 역시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웹스가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려면은 뭐 유충이 계속 발생을 해서 수전 필터에 대한 어떠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은 이 확산세가 일시적이라면은 사실상 주가에도 좀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테마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건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센트럴 모텍이고요. 전형적인 테슬라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만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출시를 했을 때 잘 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기엔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테슬라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잘 팔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에 대한 부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센트럴 모텍은 향후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떠한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양산 기대감 때문에 테마적으로 좀 오르겠지만 이 종목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사이버 트럭이 장기적으로 좀 잘 팔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도 수준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지금 테슬라가 아마 내년 7월에 이거를 지금 양산을 할 계획이면은 아무래도 부품이나 기계 쪽에는 지금부터 수주가 지금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부품업체들은 출시 1년 전부터 이런 부품이나 기계에 대한 어떤 생산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지금 이미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1분기 실적이나 작년 실적이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수주 확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죠. 이 종목은 최근에 좀 테마로 엮였는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 입장이나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금액대가 높은 게 좋지만 반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이제 상승률이 너무 높다라고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률이 너무 높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에서 최근 그 서빙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빙 로봇을 좀 이용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 수요가 늘어나고 상용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테마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란 판단이에요. 물론 이제 키오스크 정도는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음식점을 갔을 때 사람이 서빙하는 것과 이제 로봇이 서빙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물가적인 부분들이나 임금 문제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게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사실상 뭐 점차적으로 되는 거지 이걸 뭐 한 번에 바뀐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이제 테마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번 오늘은 조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강한 종목들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좀 검색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1, 2, 3번 웹스, 센트럴 모태, 유일 로보틱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보다는 단기 혹은 스윙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당일에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